안녕하세요 캥지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바로 방탄커피와 일반식 같이 먹어도 살이 빠질까? 입니다. 하루 동안 지방과 탄수화물을 번갈아서 먹는데 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봤더니 눈의 나라가 되어버린 군산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출근을 해봅니다. 사무실에 오니까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나서 밟아줍니다. 출근을 해서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방탄커피를 마십니다. 가루를 붓고 물 150ml를 넣고 전동 거품기로 힘차게 돌려줍니다. 간단하게 방탄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사무실에서 먹기에는 꿀템인 것 같아요. 일하기 전에 방탄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서 좋습니다. 급한 일 처리하고 마시다 보니까 10시쯤 방탄커피를 마셨고요. 케톤의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점심은 감자탕집에 갔습니다. 혹시 다른 먹을 게 있나? 메뉴를 봤는데 역시나 먹을 게 뼈해장국밖에 없네요. 반찬은 다시마, 배추김치, 양파 장아찌, 콘샐러드, 깍두기, 연두부가 나왔습니다. 초고추장, 장아찌, 콘샐러드, 연두부에는 설탕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안 먹고 김치만 먹어야 되겠어요. 기다리던 뼈해장국이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점심은 1시 25분에 먹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우선 우거지와 뼈를 공략합니다. 짭짤한 게 맛있네요. 뼈는 들고 뜯어 먹어야 제맛입니다. 뼈해장국 먹을 때는 뼈 사이사이를 잘 발라 먹어야죠. 밥은 반 공기를 먹습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었는데 국물이 조금 남았어요. 저는 아침에 방탄커피를 마시면 점심에 식욕이 떨어지고 점심을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더라고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녁은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서 부채살을 사왔습니다. 리버스 시어링이라는 조리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리버스 시어링은 낮은 온도로 안에를 먼저 익히고 나서 팬에 조리해서 겉은 바삭하게 만드는 건데요. 바로 겉바 속촉의 스테이크를 만드는 방법이죠. 안에를 먼저 익히기 위해서 에어프라이어에 80도로 25분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서 꺼낸 고기를 팬에 올려줍니다. 어느 정도 겉면이 익으면 뒤집어줍니다. 기름이 아주 자글자글하네요. 풍미를 위해서 버터를 추가해주고요. 사용한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리고 고기 위에 열심히 오일을 끼얹어주세요. 그러면 고기가 잘 익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굽거나 튀기는 요리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봤더니 발연점이 210도에서 215도가 넘어가는 오일이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니까 산미가 낮고 프리미엄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다면 발연점이 210도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굽는 요리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굽는 요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겉이 바삭하게 익으면 고기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남은 오일에 버섯과 통마늘을 구워줬어요. 오늘의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테이크와 버섯볶음, 통마늘구이, 시금치를 먹습니다. 고기를 사러 갔는데 시장에서 고기를 더 얹어주셔가지고 스테이크 굽다가 남은 고기는 모자라면 팬에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썰어 먹기가 귀찮아서 그냥 통으로 들고 먹었습니다. 맨 처음에 한 입 먹었을 때는 끝에가 살짝 질겨서 잘못했나? 했는데 가운데로 들어갈수록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스테이크를 열심히 먹다가 고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남은 고기를 생고기로 구워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구워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고기 자체가 되게 맛있는 고기였던 것 같아요. 맛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스테이크로 먹은 것은 풍부한 맛, 구워 먹은 것은 신선한 맛,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식단은 아침 키토핏 방탄커피, 점심 뼈다귀 해장국과 밥 반 공기, 저녁 스테이크와 버섯 통마늘구이입니다. 오늘 하루도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방탄커피와 일반식 그리고 키토식을 함께하는 식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오늘은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일을 조금 했어요. 그러다가 방탄커피를 까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하게 방탄커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물은 오늘도 정확히 150ml를 넣어서 먹습니다. 오늘도 색이 변하는 신기한 컵과 키토핏 방탄커피가 함께합니다. 방탄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할 일 계획을 짜고요.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은 군산에 있는 고래 설렁탕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메뉴를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고래 설렁탕 집에 왔으니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은 고래 설렁탕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고래 설렁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이 집도 첫날 먹었던 순댓국집처럼 반찬을 따로 떠서 먹을 수 있게 반찬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김치가 무려 3종류나 나왔습니다. 백김치, 무김치, 일반 배추김치요. 식사는 1시경에 했고요. 기다리다 보니 설렁탕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이 아주 예술이네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설렁탕을 먹으려고 밑에를 떠서 보니까 소면이 들어있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아마추어 같은 실수인데요. 보통은 설렁탕을 시키면 소면이 들어가 있고 육개장을 시키면 당면이 들어가 있고 짬뽕밥을 시켜도 당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곰탕에도 당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갈비탕에도 당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물 메뉴를 시킬 때는 안에 면 들어가는지를 여쭤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빼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아마추어 같이 까먹네요. 그래서 소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소면은 건져내버리고 밥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이 집은 돌솥밥이 나오는 집이거든요. 근데 밥을 안 먹고 소면을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서 밥을 선택했고요. 또 밀가루보단 쌀이 나으니까 밥을 선택했습니다. 간이 안 되어 있어서 나와가지고 소금이랑 후추를 제가 넣어서 먹었는데요. 후추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먹는 내내 국물이 조금 매웠어요. 그래도 뚝배기를 들고 마실 정도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릇이 텅텅 비었네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에 가서 차를 마셨는데요. 차는 캐모마일 차를 마셨습니다. 겨울이지만 왠지 차가운 게 먹고 싶어서 아이스로 시켰어요. 저는 뭐 얼죽아파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은 6시가 조금 넘어서 먹었어요. 오늘의 메인 요리는 북엇국입니다. 북엇국을 만들기 위해서 냄비를 예열하고 들기름을 충분히 둘러줍니다. 북어를 들기름에 볶고 잘라놓은 물을 넣습니다. 북어와 물을 더 볶고요. 물을 넣어줍니다. 이제 양념을 해줄 텐데요. 다진 마늘 1스푼 반, 간장 2스푼 반, 새우젓 1스푼 반을 넣어줍니다. 계란 하나 푼 것을 뿌려주고요. 마지막에 대파와 청양고추까지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오늘 저녁은 북엇국과 계란 후라이, 소고기, 김치입니다. 북엇국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뭔가 술도 안 마셨는데 해장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저녁도 아주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참 그리고 무나 양파, 당근 같은 뿌리채소도 키토제닉하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고구마, 감자 같은 뿌리채소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게 맞지만 무, 양파, 당근 정도는 그냥 드셔도 됩니다. 양파를 막 하루에 한 망씩 먹는 게 아니고 음식할 때 반 개나 1개 정도만 쓰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오늘 식사는 아침 방탄커피, 점심 설렁탕, 밥 반 공기, 저녁 북엇국, 계란 후라이,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럼 내일도 방탄커피와 일반식 그리고 키토식이 함께하는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